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미국의 한 석학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인데요. 이 교수가 본 수치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인 0.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수치를 보면 더 충격받을 것 같은데요.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떨어져서 또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38개 나라 중에서 꼴등입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이 2.1명인데 0.7명이면 3분의 1 수준까지 추락한 거니까 그야말로 소멸 위기인 거죠. 문제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연초보다는 연말에 출생아 수가 더 적은데요. 이걸 감안하면 남은 3, 4분기에는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관련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 5,90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일육아 병행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549억 원 정도 늘렸고요. 그동안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내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여전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저출산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체감성 높은 정책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 비용은 확장되고 비용은 있지만은 효과를 못 보는 다시 비판을 받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15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위기적 저출산이 시작된 지는 20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인식을 했는데 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죠.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비용에 대한 걱정부터 문화적 측면까지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를 낳은 국가들의 공통점이 엄마와 아빠가 함께 키우는 국가. 그다음에 이제 엄마와 아빠가 일가정 양립이 되는 사회적 돌봄 체계라고 하는데 사회적 돌봄 체가 되어 있고 가족 친화 경영이 확산되어 있는 국가. 그다음에 다양한 삶의 형태, 다문화라든지 뭐 비혼 출산도 아까 나왔지만 이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는 국가. 이제 이런 국가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변화가 더디었다. 원인이 다양하면 해법도 다층적으로 고민해야겠지요.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도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과 고용 안정화, 그리고 직장의 보육 지원 확대처럼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 속에 저출산의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탓이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정부의 책임이 가장 일차적으로 크지만 여기에 우리 시민도 우리 민간 영역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집값 문제라든가 사교육비 문제, 직장에서의 육아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여성의 육아휴직을 쓰고 아니면은 그런 보육의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직장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민간 영역에서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